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며 대한민국 우주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핵심 기술인 1단 로켓은 러시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로호는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그로부터 8년 뒤 새 발사체가 개발됐다. 중요한 거는 독자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 독자 기술로 다 만들었다. 장장 12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우주 자립국에 오른다. 우주를 향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오늘, 그 역사적인 현장을 KBS가 함께한다. 발사 중계를 위해 준비한 시간만 45일, 참여 인원만 60여 명에 이른다. 한국형 로켓 발사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흥분된 이 감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벅찬 감동까지 선명하게 전할 각오로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소개한다. 누리호 발사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가 한창인 중계기술국 사무실. 웬만하면 소스는 4K로 나올 수 있으면 거든요.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은 H로 있는데 웬만하면은 지금 뭐 우리는 뭐 KBS는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 때도 최근접 거리에서 발사의 순간을 그대로 담아 시청자들에게 전한 경험이 있다. 발사대하고 저희가 컨트롤해야 되는 데하고 한 3,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케이블 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광 케이블로 연결해야 돼요. 발사대에서 통제실까지는 발사체를 원격 조종하기 위한 광 케이블이 매설돼 있다. 중계 카메라 역시 원격으로 조종돼야 한다. 이번 누리호 발사 때 사용할 카메라는 특수 카메라를 포함해서 총 11대. 오늘은 그중 초고속 카메라의 테스트가 진행된다. 벽면에 이제 연료가 주입되고 나면 표면이 얼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얼음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보통 이제 태극기가 올라간다든지 대한민국이라는 글씨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30프레임 가지고는 조금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초고속 카메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는 스포츠 중계나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찰나의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촬영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조작한다. 발사대 가까이에 카메라를 배치하고 원격으로 조정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상당히 속도로 박수를 쳤지만 지금 이게 500프레임인가요 지금? 플레이백을 하게 되면 게다가 보통의 경우 발사대 100m 내의 근접 촬영은 그다지 시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도 KBS는 생생한 화면을 전하기 위해 근접 촬영을 시도할 예정이다. 로켓가 발사장을 벗어나는 순간은 10초 이내예요. 그 순간에를 지금 우리가 그 멋있는 그림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튜디오에서는 또 다른 카메라를 테스트하고 있다. 야외 중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EFP 카메라.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는 거리가 워낙 먼 거리라 망원으로 해서 그 발사체를 잡아야 되는데 렌즈 자체가 워낙 무겁고 발사체 자체가 거의 하늘로 올라가면 90도로 이 카메라가 꺾여야 돼요. EFP 카메라는
이번 누리호 발사 때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을 먼 거리에서 담아낼 예정이다. 이렇게 꺾여야 지난번 나로호 발사 때도 사용됐지만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때 당시에는 요거를 했는데 리모트를 안 썼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민감하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경험상 리모트를 써야겠다 해서 두 개 다 이번 리모트로. 그러다 보니 카메라를 올려서 고정시킬 거치대가 필요했다. 펜 같은 건 아까 휘청하잖아. 예. 하지만 어쩐지 카메라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 틸트 다시 해볼게 그러면. 좌우로 이동시킬 때 카메라의 떨림이 감지됐다. 섰을 때 이거 봐. 어? 화면이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중량도 문제지만 앞뒤 밸런스도 문제야. 무조건 무겁다고 그래서 가운데 무거운 거 올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래도 여기 보조적으로 새로운 기계 거치대를 만들다 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운영할 때 좀 떨리는 현상이 조금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90도로 움직여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도록 거치대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KBS 중계팀이 누리호 발사장을 찾았다. 카메라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카메라 6개가 들어 필요하니까 했다고 들었어서.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는 사람이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영상 신호라든지 컨트롤 신호를 위한 광 케이블도 같이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카메라 수요나 라인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사 하루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발사대 주변 3k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 한 번 결정한 카메라 위치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나로호 때보다 발사대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저번에는 말씀하신 게 저런 나무가 다 탔다라고 들었거든요. 나무가 익어버렸다는 표현을 우레탄 쓰셨더라고요. 덮어놓은 거 네네. 이게 녹아서 찢어져서 날아가요. 우레탄 이게. 엄빌리칼 타워라 불리는 로켓 발사대. 영어로 탯줄을 의미할 만큼 중요한 엄빌리칼 타워는 산모가 태아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듯 발사체에 산화제와 추진제를 공급한다. 나로호는 1단만 액체 추진체여서 지면에서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했던 반면 누리호는 1, 2, 3단 모두 액체 엔진, 그래서 크기도 커졌다. 각 단의 로켓에 추진제를 주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대가 필요한 이유다. 촬영에는 굉장히 지장이 있지만 부지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1발사대가 여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2발사대와 제2발사대가 공용시설이라는 거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붙어 같은 공간에 위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사이에 제2발사대가 위치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나로호 때보다 발사대와 카메라의 거리가 2배 이상 가까워진 상황. 과연 카메라는 무사할 수 있을까? 실제 발사 당시 발사체의 엔진 온도는 약 3,400도씨. 카메라가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발사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보호가 필수다.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면 화염 내에 음향 진동이 있습니다. 그게 고주파예요. 그게 가서 쳐버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카메라를 놔두시면 그냥 홀로 놔두면 그거는 안 됩니다. 뭐 찍지를 못할 거고요. 어디 간단히 묶든지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케이스를 고정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된 것이 카메라 보호용 함체. 빠지고 나면 사실은
이상우 씨는 나로호 발사 때도 보호 함체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86m 지점에 설치했었는데 이번엔 지금 거리 재보니까 35m. 발사체는 2배 이상 출력이 올라가. 발사 장면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장소가 비탈면이라는 점도 걱정이다. 저 위에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흙이 덮여 있어서 그거 좀 타보려고요. 확인하려고요? 네. 카메라를 보호할 함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평평한 공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어서 풀과 흙을 정리하면 공간 확보는 해결된다. 이게 85네. 제일 가까운 거 제일 가까웠던 거 아니에요? 나로호 때는 이 거리가. 그때 거의 화염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바닥에 있을 쏜 때. 게? 네. 바닥 바닥에 있을 85m인데 거기까지 왔다는. 거의 여기까지. 근데 이게 또 발사체가 더 크다. 하지만 발사대와 카메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 걱정이다. 여기 이제 함체가 3개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사장님 초고속 EFP. 초고속 EFP 고프로 여기에 이 자리에 초고속이 하고 밑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심 끝에 발사대 주변의 카메라 위치를 결정했다. 발사 현장 답사를 다녀온 이상우 씨가 급히 강원도 홍천의 한 판금 업체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발사될 때 이 음하고 이런 진동 이런 것들 어마어마해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 들어간 장비를 보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뭐 구멍을 뚫거나 이걸 못해요. 방수 처리돼 있어가지고. 함체를 만들 때 케이스 제작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행히 급한 사정을 전해들은 업체에서 이상우 씨가 미리 전달한 함체 설계도에 따라서 외형을 만들어 두었다. 일반적인 함체의 경우 철판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한다. 하지만 누리호 발사대 인근에 설치할 함체는 뜨거운 열과 음파, 강한 진동에도 버틸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또 카메라 종류가 여럿인 만큼 그 크기에 따라 함체의 모양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장비 점검이 편리하도록 사면의 벽체를 쉽게 여닫을 수도 있다. 언뜻 봐도 견고해 보이는 카메라 보호용 함체. 무게는 얼마나 될까? 케이스만 60kg로 계산하는데 지난번 다시 의뢰했던 거치대의 2차 테스트가 있는 날. 과연 새로 제작한 거치대는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까? 저희가 홈을 더 파서요. 조금 더 카메라가 그 헤드, 모시스 헤드에 더 부착할 수 있게 좀 안정감 있게 보완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개의 홈을 파서 카메라가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띄었다. 카메라를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던 지난번과 달리 새로 제작된 거치대는 무척이나 안정적이다. 꺾이는 것 때문에 지금 잡히지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90도 꺾기에도 도전. 이 부분이 거의 다행히 하늘로 완전히 젖혀진 상태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화각을 최대한 좁게 해서 어느 정도의 진동이 있느냐를 본 건데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누리호 발사 3주 전 MBC 중계팀도 나로도 항을 찾았다. 누리호 발사 당일
MBC 중계팀은 해상에서 발사 장면을 담는다. 오늘은 바다 위에서 잡은 영상과 소리가 육지의 중계체까지 잘 전달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날. 누리호 발사가 가까워지면서 나로도항 인근 해역의 경비가 삼엄해졌다. 촬영을 위해 준비된 해경 경비함까지 가기 위해선 배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한다. 해경 경비함이 위치한 곳은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로부터 약 6km 떨어진 곳이다. 근데 지금 위치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요.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딱 요 여기. 배가 정박이 이렇게. 좀 좁게 나오면 돼요. 6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누리호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역시 특수 카메라가 필요하다. 렌즈의 무게만도 만만찮아 보인다. 카메라는 HD 카메라고 렌즈는 그 장렌즈로 거의 흔히 말하는 100배 렌즈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날 좋은 날 보면 달도 볼 수 있죠. 영상을 보낼 송신기도 점검에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무선으로 여기서 만든 그림을 육지까지 무선으로 날려줄 수 있는 무선 중계기,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라고 합니다. 이거 로우를 하이로 색도볼게요. 오늘 이곳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줄 장소는 2군데. 신호가 잘 잡히는 쪽에 발사 당일 중계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먼저 남열 해수욕장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먼 쪽에서는 수신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포인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로 우주센터 쪽은 어떨까? 전혀 뭐 블록 생기고 이런 거 없고요. 네, 철수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센터에서 수신 잘 받았고요. 수신 포인트가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남열해수욕장인데 남열해수욕장 쪽은 지금 신호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센터 쪽은 들어와서 센터 쪽에서 받아서 쓰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들여 만든 카메라 보호 함체를 설치하는 날. 함체 케이스의 무게만 60kg이 훌쩍 넘었던 터라 부품들을 따로따로 옮겨서 조립해야 한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비탈면 쪽부터 작업이 시작됐다. 발사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한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면부터 단단히 고정시키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수평을 맞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카메라 앵글을 잡을 때 수평에 맞아야지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스테인리스 스틸로 견고하게 제작돼 뜨거운 화염과 진동에도 끄떡없을 보호 함체.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장치도 특별하다. 먼저 함체의 바닥면에는 먼지나 벌레는 통과하지 못하는 에어 필터가 장착되고 원격 조정을 위한 케이블이 연결된다. 그 위로 카메라의 위치를 잡아줄 지지대와 강한 진동을 버틸 방진대가 올라간다. 이때 사용되는 방진 고무는 충격 흡수제 알리겔이 사용됐다. 벽체에는 발사 당시 발생할 엄청난 음파를 막을 수 있는 유리 섬유가 방염천에 쌓여 부착된다. 또 카메라 렌즈가 향할 벽체 앞쪽에는 무려 12mm 두께의 유리가 끼워지는데 이 유리는 선명한 화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무색 무반사 유리로 특별 주문된다. 그리고 벽체 뒤쪽에는 바닥에 에어 필터로 들어온 공기를 내보낼 환기 팬을 달아 장비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혀준다.
다음은 건물 옥상 위에 함체를 설치할 차례. 하지만 이곳의 작업 역시 만만치 않다. 건물 옥상 바닥에 함체를 설치할 경우 방수 페인트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난관 벽체에 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치된 카메라 보호용 함체가 총 6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카메라를 잘 지켜줄 것이다. 어느덧 함체 설치가 끝나간다. 함체 내부의 장치들을 벌써 수십 번 확인 중이다. 시청자들의 눈이 될 카메라를 보호할 장치이기에 아무리 여러 번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로호 발사 후 12년간 누리호 개발에 투입된 예산만 1조 9,572억 원. 국내 500여 명의 연구진과 300여 개의 기업이 약 37만 개의 부품을 직접 개발해 누리호를 완성했다.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엔진 연소 시험만 수백 차례. 드디어 길이 47.2m, 무게 200톤의 100%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우주 발사체가 탄생했다. 누리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연구원들이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충분히 이번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누리호 발사 중계를 위해 중계차도 나로 우주센터로 향했다. 발사 통제동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사대 인근 함체에 카메라를 배치하는 등 꼼꼼한 준비가 이어진다. 실제 발사하는 그날에 저희들 그 모습을 잘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를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우주를 향해 힘차게 뻗어갈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